갑자기 멈춰버린 시간. 오늘부터 시작하는 5부작 절세극장. 드라마 속에 숨겨진 절세와 사람 사는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사랑을 얻어가세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행복이 옵니다. 그로부터 47일 전 미는 살아있었습니다. 성공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을 꿈꾸던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응우엔 반 민 31, 고향 베트남에서 그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닿으면 뭔가가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작은 설계 회사에서 그 재능을 펼쳤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내와 2딸과 함께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충분히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미는 많은 시간을 길에 버렸습니다. 이력서를 돌리고 지인에게 부탁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민, 한국 가면 여기보다 5배는 벌 수 있어. 진짜야. 2년만 버티면 빚도 다 갚고 집도 살 수 있다고. 미는 아내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울었고 민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에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큰딸 하이엔이 아빠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놓지 않으려고 미는 하이엔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이엔, 아빠 금방 돌아올게. 진짜야, 울지 마. 그 말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는 그때 몰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직전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큰딸 하이엔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빠, 잘 도착했지? 아빠, 사랑해. 미는 웃었습니다. 인천공항 대리석 바닥 위에서 혼자 주머니 속 사진을 꺼냈습니다. 갓 돌을 지난 둘째 리우. 아직 아빠 얼굴을 기억할까? 4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리우야, 아빠 한국에 도착했어. 기다려, 응? 인천공항을 나서자 처음 나를 맞은 것은 한국의 몹시도 추운 겨울 바람이었습니다. 입사를 기다리던 시흥 외곽에 작은 방은 창문이 작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미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오후 2시. 딸들이 집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2번, 3번. 아빠, 하이엔이었습니다. 응, 하이엔, 아빠야. 아빠,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너는? 우리도 먹었어. 리우가 오늘 혼자 숟가락 들었다? 아빠 보여줄게. 전화기 너머로 아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우가 숟가락을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 아내가 웃는 소리. 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하이엔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거기 춥지 않아? 아니, 안 추워.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잠시 머문 좁은 방은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조금이 얼마나야? 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금방이야. 아빠, 약속해. 전화를 끊고 미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바닥에 작은 네모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금속 가공 공장. 입사 첫날 미는 탈의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물함 번호를 받았는데 열쇠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민이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안전교육이라고는 선임자가 건네준 낡은 장갑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이름과 도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조건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미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장도 몰랐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노무 리스크라고 부르게 될 그것이 이미 공장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공장 생활 이틀째였습니다. 반장이 민에게 자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어이 거기 그것 좀 가져와. 민은 알아들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창고에 가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자재가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를 골라 가져왔습니다. 반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말고 저거라고 했잖아. 뭔 말인지 몰라? 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장님, 제가 잘못 알려줬어요. 제가 같이 가져올게요. 김씨였습니다. 반장이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창고로 걸어가며 김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처음에 많이 혼났어. 미는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씨는 웃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점심이었습니다. 미는 혼자 구석에 앉아 식고 마른 김밥을 먹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메뉴판에서 그나마 읽을 수 있는 것이 숫자와 가격뿐이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름이 민이라고? 나는 김씨야. 성이 김. 이것도 먹어봐. 네 두부로 만든 건데 맛있어. 미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먹어봐. 같은 공장 식구잖아. 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꾸벅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김씨. 김씨가 웃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김씨, 39. 아버지도 사우디 사막에서 10년을 일했다는 그 사람. 한국도 한때 그랬다고. 독일로, 사우디로, 미국으로 돈 벌러 떠난 사람들이 넘쳤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민이 이상하지 않다고. 전혀. 민은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위로라는 게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둘은 공장 한켠 좁은 벤치에 도시락을 나눴습니다. 민이 서툰 한국어로 말하면 김씨는 과장되게 알아들은 척했고, 그러면 민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한 번은 민이 화장실을 화장품이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그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웃었습니다. 민도 웃었습니다. 하이엔, 여기 좋은 사람 있어. 밤이면 민은 사물함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이 웃고 있는 사진. 한 달에 한 번 고향에 송금했습니다. 브로커 빚을 갚고 아이들 학비를 보내고 남은 돈으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진 속 딸들이 웃고 있으면 미소와 함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공장 대표 박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공장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름때 낀 손으로 도면을 외웠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31의 작은 창고를 빌려 창업했고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직원들 명절 상여금은 어떻게든 챙겼습니다. 자기 월급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수십 년을 일군 회사였습니다. 다만 박 대표에게는 오래된 습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귀찮은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 법인을 설립할 때였습니다. 주주 구성 발기인 숫자 제약 때문에
친하게 지내던 사촌 동생 이름을 빌렸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어차피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등기부 등본에 적힌 낯선 이름 하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훗날 얼마나 큰 칼이 되어 돌아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에게는 또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을 10여 년 전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은 후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하고 싶다면 뭐든 해줬습니다. 필요하다면 뭐든 보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온다는 연락이 온 것이 민이 입사하고 일이 좀 손에 익을 무렵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핸드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박 대표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12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운동회 날 1등 리본을 달고 웃고 있는 사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은. 아내가 떠나고 나서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말이 없어졌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새 환경이 아이를 살릴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돈을 보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박 대표는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이제 돌아온다.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12살의 그 웃음으로 박 대표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이 무엇인지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어슴푸레한 공장에 불을 켜고 미는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기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어제와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 묵직하고 규칙적인 리듬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걸리는 듯한, 뭔가에 부딪히는 듯한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 미는 멈췄습니다. 기계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저절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낡은 기계는 분명 이상이 있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멀쩡한 것처럼, 마치 새 거인 양. 하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민씨, 빨리 납품 시간 없어. 반장의 목소리가 공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납품이 먼저였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 전날도. 미는 다시 기계 앞에 섰습니다. 장갑을 고쳐 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소리 분명히 이상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아, 아무 일도 없는 거지? 그로부터 47일 뒤, 이 공장의 시간은 멈추게 됩니다. 이 편에서 계속됩니다. 절세병원 TV 절세극장이었습니다. 민 씨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다양한 방법과 진실, 그리고 가족 사랑과 행복의 가치를 한 줄 더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절세병원 TV